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겠죠. 최근에 세계적 미래학자인 제레미 러프킨은 2028년이면 화석 연료 문명은 종말한다라는 예언을 했는데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의 영향 및 경제 중 특히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레미 러프킨의 말처럼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갖다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는 먼 나라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악당 국가로 알려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생물 멸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구가 마지막으로 대규모 생물 멸종 사건을 경험한 것은 6,500만 년 전이었습니다. 엄청난 기후변화였는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를 줄여야 한다. 이게 이제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죠. 이제 정말 러프킨의 말처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기후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특히 경제인들 중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제적 리스크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는 금융시장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다. 이게 이제 블랙록의 CEO죠. 레리 핑크의 말입니다. 예, 기후변화가 금융 리스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레리 핑크, 블랙록의 CEO인데 이게 블랙록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블랙록은 금융업계에서는 아주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2019년 말 기존 보유 자산 규모가 7조 달러에 이릅니다. 와. 이 회사는 매우 큰 규모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주식도 아주 많이 보유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예. 2019년 2월 기준으로 블랙록은 삼성전자 주식의 5%를 보유한 3대 주주였고요. 현대자동차 주식도 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 700조 원 중에서 200조 원을 해외 운용사에 맡겨 투자를 하는데 매우 많은 부분을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수많은 연금과 기금을 운영하는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기후 변화가 금융 시장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는 2020년 신년 CEO 인사에서 예. 기후변화는 기업들의 장기 전망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가 되었다. 자, 2019년 9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때 대다수는 기후변화가 앞으로 경제 성장과 번영에 미칠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했다는 거죠. 네. 기후변화는 아직 금융시장이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리스크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금융업의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기후변화가 금융업에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건데요. 일부 보수 경제학자들이 레리 핑크 회장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2019년 10월에 국제통화기금이 탄소세를 처방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통찰력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그린 스완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 용어로 100조, 스완이 100조이지 않습니까? 예. 100조가 나오는 단어죠. 원래 100조는 흰색입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 지립대학의 나심 탈레브 교수가 2007년에 블랙 스완, 그러니까 검은 백조라는 용어를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불확실한 위험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의 책 제목인 블랙 스완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예견한 후에 경제 분야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견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극심한 충격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1월에 국제결제은행이 그린 스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시민사회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화폐와
금융의 안정성까지 흔들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그린스완, 즉 녹색 백조 현상이라는 용어로 규정을 했는데요. 예. 국제결제은행은 그린스완의 예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단기간에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과 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노동 생산성이 급락할 가능성,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홍수라든가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각국의 금융기관, 기업, 가정 등의 경제적 비용과 재정적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린스완 들어봤고요. 오늘은 기후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